이번 시간에는요,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벡터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흔하게 색을 바꿀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을 바꿀 수 있는 이미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형과 아이콘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도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도형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은 기본 형태의 도형과 디자인 형태의 도형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 형태의 도형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버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포인트를 정한다던가, 아니면 텍스트를 표현하는 텍스트 박스를 만든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도형, 동그라미 도형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정중앙에 들어오고, 도형의 크기는 크게 확대를 해도 아니면 작게 줄여도 선명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형에 관련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컬러 버튼이 나타난다. 이게 벡터 이미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도형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의 컬러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컬러가 도형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도형을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옵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윤곽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을 선택해서 윤곽선의 컬러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 윤곽선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윤곽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테두리가 강조된 도형을 원한다 그러면 기본 형태의 도형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또 복사를 해서 세 번째 도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그림자 컬러가 있어요. 그림자 컬러를 선택해서 그림자의 컬러를 검은색으로 한번 주어 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형태의 도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색을 채운 도형 또는 윤곽선이 들어간 도형, 윤곽선과 그림자가 들어간 도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도형 중에 사각 도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각 도형은요,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각 도형의 컬러를 한번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각 도형은요, 얘를 가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긴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로 잡아당겨서 세로로 긴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각형은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윤곽선과 그림자뿐만 아니라 모서리 둥글게라는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서리 둥글게 값을 한 30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텍스트를 뭔가 강조를 할 때 이런 그 도형들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 옵션 하나로만 이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도형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어떤 타이틀로 들어가기 좋은 도형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밖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도형을 잡아당겼고요, 위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래에 있는 도형의 컬러를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컬러를 좀 진한 녹색, 이렇게 해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의 모서리의 둥글게를 둘 다 한 35 정도로 한번 주어볼까요?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도형 두 개를 가지고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죠? 이렇게 해서 도형의 컬러를 바꾸고 도형의 옵션들을 적용해 보았는데, 도형 중에는요, 아까 기본 형태의 도형도 있지만 하단에 있는 디자인 도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본형과 디자인 도형들이 조금 다른데, 디자인 형태의 도형은요, 모서리 둥글게와 같은 그런 기능들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윤곽선이 안 들어가는 이런 도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기능이 이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말고도 색을 바꿀 수 있는 이미지 재료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콘이라는 재료인데요. 여기 슬라이드를 추가로 해서 우리가 아이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픽에 아이콘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이미지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색을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 재료,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꽃이 필요한데 이 꽃의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못 쓰잖아요. 근데 망고보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아이콘들은요, 원하는 꽃의 컬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방울토마토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아이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검색창에 농사꾼이라고 한번 검색을 했잖아요. 똑같이 농사꾼이라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재료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재료도 있고요. 또는 아이콘 재료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에 들어있는 이런 재료들은요, 그림으로 그린 이미지잖아요.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거 색을 바꿀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코 그러지가 않아요. 사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검색되는 이미지들은요, 다 비트맵 이미지로 배경의 색이라던가 아니면 부분의 컬러를 바꿀 수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은 키워드로 아이콘으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의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치마를 입고 일하시는 여자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져갔는데 배경을 하얀색으로 쓰고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려니까 하얀색 셔츠 부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셔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이걸 노란색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를 선택, 이 부분을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원하는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 색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아이콘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에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것. 이 차이점만 구별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의 상세 페이지에 어떤 신선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신선하게 배송을 합니다. 빠르게 배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미지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온도계와 빠른 배송을 표현하는 트럭 이미지를 한번 넣으면 좋겠죠. 그러면 검색창에 온도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계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색을 바꾸고 색을 통일하고 싶어. 그럴 때는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컬러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트럭의 이미지를 검색을 합니다. 트럭에도 사진이 아니라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런 트럭을 사용하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요런 트럭을 선택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런데 온도계와 트럭의 컬러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러면은 상세 페이지에 색을 일관성 있게 들어갈 때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 모두의 색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폰트의 일관성 또는 컬러의 일관성도 계속 지켜주셔야지만 이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멋지게 완성이 되는데, 그럴 때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프레임에 아이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레임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 프레임에 아이콘을 넣어 보려고 해요. 마우스를 잡아서 이렇게 넣어 보면 어떤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시면 프레임 삽입 방지 해제라는 옵션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프레임 안에 이 아이콘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요.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농사 짓는 사장님의 이미지를 넣었고요.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테두리도 헝하고 배경도 헝하죠. 그럴 때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배경 색상을 넣어서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색을 채워서 이 이미지를 좀 더 눈에 띄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윤곽선을 아까 채워보셨죠? 윤곽선까지 해서 어떤 아이콘 형태대로 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이용하시면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후기들을 표현을 할 때 꽤 괜찮은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프레임을 사용할 때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아이콘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아이콘 이미지와 도형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